네,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로 김관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참패로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네, 원구성 협상부터 당내 갈등 봉합까지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먼저 원내 사령탑이 소감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당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저희가 창당을 해놓고 4달이 지났는데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 저희 당이 살아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당초에 통합을 하면서 실천하고자 했던 그런 가치들을 하나하나 실천해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 내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결합으로 탄생한 이 바른미래당은 명확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정당을 보면요. 정당 내부에 상당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창당을 하면서 합리적 진보 세력, 중도 세력, 또 개혁적 보수 세력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념과 지역주의를 탈피하자. 예. 그리고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정당을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저희 당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용정당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바른미래당은 범보수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많은 이제 언론이나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네. 하는데 저는 범보수로 분류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바로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통합 가능성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당의 생사를 위해서, 존립을 위해서 그래도 국민으로부터 다소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개혁적 보수 세력이 있는 저희 당의 의원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은 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당의 간판이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가 6.1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부터 대립을 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심해졌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이 두 분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 두 대표께서 예. 합당을 하면서 앞으로 계파 정치 절대 안 하겠다. 당내 계파 없애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이 계파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실망이 더 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이 두 분들이 후퇴를 하셨는데 두 분 다 본인을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상당 기간의 성찰을 통해서 저희 당의 더 큰 자산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동안에 나머지 의원들이 당의 화합을 꾀하고 더 열심히 해서 당이 두 분이 없어도 더 잘 돌아가고 희망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정치를 보여줄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반대한 박주현, 이상돈, 장정석 의원 이 비례대표 3인방은 현재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데요. 바른미래당 당원권은 정지된 상태고요. 이들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분들이 이 합당 과정에서 다소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민주평화당에 가서 활동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가능하면 설득해서 다시 저희 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여전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출당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 관행상 또 정치 도의상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는 국회의 비례대표에 관한 제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들이 내가 당하고 정체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 출당시켜 주십시오라고 하기 시작한다면
비례대표의 당초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또 당 바깥으로 눈을 돌리자면 원구성 협상의 최대 현안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일석 확보를 바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 평화당과 정기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등장하면서 각 정당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예. 한 석이 아니라 두 석입니다. 아, 예. 예, 단순히 숫자로 계산하더라도 지분 경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국회에서의 원구성 협상에는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원칙이 있습니다. 상식이. 예. 의석수 비율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숫자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어떤 상임위를 각 당이 가지고 갈 것인지는 또 그건 협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 전체 몇 개를 가져가냐 하는 것은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제3당의 캐스팅 보트 이점이 사라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3당의 캐스팅 보트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소위 범개혁연대가 156석이기 때문에 제3당이 할 일이 줄어들지 않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국회에서의 의안이 자동 상정됐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현재 국회 선진화법상 180명의 이상의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의안이 일방적으로 상정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역시 제3당의 캐스팅 보트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회 관행은 사실은 3당이건 4당이건 합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월에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 당대표 또 최고위원 등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예, 김 원내대표께서는 젊고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당대표로 나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당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젊고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젊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젊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젊은 정당, 또 빠른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당대표로 나서서 당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